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과 최순실 일가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이라는 국가 최고의 직위를 더럽혔습니다. 박 대통령이 받고 있는 가장 심각한 의혹 중 하나가 국민의 재산인 국민연금의 이익을 훼손시키면서까지 삼성을 지원하도록 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해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을 세습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줬습니다. 그런데 최근 삼성그룹이 대통령이 설립한 재단과 최순실 일가에 수백억 원을 제공한 것이 드러나자 국민연금의 결정이 그 수백억 뇌물의 대가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혹이 사실인지를 규명하기 위해 뉴스타파는 국민연금이 찬성 결정을 한 과정을 취재했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정황들을 포착했습니다. 시민보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5월 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합니다. 삼성물산의 지분을 11%나 가진 국민연금의 찬반 여부가 결정적인 상황. 홍완선 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6월 9일 기금운용회의에서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통해 찬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는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위원회입니다. 그러자 삼성은 복수의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들과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 로비를 시도했습니다. 자료를 주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자료 주고 설명을 하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좋은 자료면 공단을 통해서 전달해 달라라고. 관장을 만나는 것이 적당하지 않죠. 예. 자료를 왜 개인에게 줍니까? 그거를 공식적으로 전달해서 위원들이 검사하도록 해야지. 이러한 개별 접촉의 결과 삼성은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서는 합병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홍완선 본부장은 기존의 입장을 바꿔 매우 이례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국민연금 내부 임직원으로만 구성된 투자위원회에서 찬반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열린 투자위원회. 당시 회의록을 보면 일부 위원들조차 이례적인 상황에 대해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오늘 안건을 투자위원회에서 찬반을 의결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인지 그 취지와 근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거에는 담당 부서에서 찬성, 반대, 전문위원회 부의 등을 1차적으로 결정해서 투자위원회 부의를 했지만 이번 건은 안건의 중요성과 책임성을 고려해서 찬성, 반대, 중립 또는 기권의 의사 결정을 의원님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평소와는 달리 담당팀의 의견을 묻지 않은 사실 역시 회의록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상한 일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투자위원회를 아흘에 앞둔 7월 1일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은 인사 발령을 냅니다. 이 발령으로 투자위원회 위원 12명 가운데 1명이 다른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때 교체된 윤모 실장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당시 인사 발령이 정기 인사가 아니었으며 매우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요. 네. 굉장히 급작스러운 인사였습니다. 실무자도 아니고 네. 실장은 간부급인데 네. 간부급 인사 발령 낼 때는 그래도 뭐 하루 이틀 전에라도 인사권이나 불러서 네. 좀 여차여차하니 가서 좀 수고 좀 하든지 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발령을 좀 받았어요. 전혀 생각지 않던 인사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미련을 많이 버렸어요. 윤 실장은 자신의 평소 소신이나 업무 스타일 때문에 삼성물산 합병권에 반대할 것으로 보여 갑자기 교체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한 것은 절차상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결론이야 찬성 혹은 뭐 반대가 날 수는 있는데 네. 과정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과정에.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한 달 전에 있었던 SK하고 SKCNC는 네.
전문위 안건 상정을 했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근데 왜 이것은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오히려 내용 면에 있어서는 네. 훨씬 더 중요성이 있는 안건이었는데 그렇죠. 일관성은 없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인사발령을 통해 투자위원회에 들어온 후임자 유모 실장은 합병안에 대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발령이 아니라 홍한선 본부장의 지명을 통해서 기존 투자위원이 갑자기 교체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투자위원회 12명 가운데 9명은 실장이나 센터장급, 3명은 팀장급으로 이루어지는데 팀장급 3명 가운데 2명도 투자위원회가 열리기 얼마 전 교체됐습니다. 팀장 중에서 3명을 본부장이 지명을 합니다. 사실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팀장들이 있긴 한데, 근데 그때는 좀 주요 이슈였는지, 아니면 본부장이 그 지명을 한 거고, 어떤 이유로 해서 지명을 했는지는 홍본부장한테 물어보세요. 투자위원회 위원으로 새롭게 지명된 이 두 팀장은 회의에서 단 한마디의 발언도 하지 않은 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투자위원회가 열리기 3일 전 홍한선 본부장은 이재용 부회장과 비밀리에 회동을 가집니다. 이 자리에 동행했던 한모 주식운용실장도 투자위원으로 들어왔고 역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결국 이렇게 투자위원 12명 가운데 홍한선 본부장 본인을 포함해 5명은 삼성의 3대 세습에 유리하게 표를 던질 만한 인물들로 미리 채워져 있었던 것으로 의심됩니다. 투자위원은 아니지만 투자위원회에 배석해 의견을 개진했던 채모 리서치 팀장. 채 팀장 역시 이재용과의 비밀 회동에 동행한 인물입니다. 채 팀장은 이날 투자위원회에서 삼성의 입장을 매우 강하게 대변하며 홍한선 본부장과 함께 분위기를 주도했습니다. 양사 주식을 동시에 보유하는 경우에는 합병 비율만으로 찬반을 결정하는 것은 맞지 않고 합병의 시너지 또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리서치팀의 의견은 합병으로 인해 주주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금의 이익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군요. 그렇습니다. 합병 후에 양사 그룹 공사 등을 공동 수주하고 기타 외부 수주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상사 네트워크를 활용해 웰스토리 사업을 확대하고 중국 패션 사업에 진출하는 등의 사업 시너지가 있습니다. 상사 부문을 제외한 사업 부문에서 추가적인 10% 이상의 매출 성장이 기대되며 이로 인한 가치 증대는 2조 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홍한선 본부장과 채모 팀장이 주도하는 분위기 속에서 합병에 대한 찬성안이 국민연금에게 매우 불리한 비율로 통과됐습니다. 당시 회의 참고 자료로 제출된 보고서에는 삼성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오류도 발견됐습니다. 삼성물산의 2014년 영업이익이 2,700억 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래프. 그러나 실제 영업이익은 5천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도 쓰지 않을 엉터리 보고서가 국민연금 투자위원회에 제출됐고 회의록을 보면 누구도 이런 사실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이 오류는 삼성물산의 가치를 더 낮게,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야 하는 이재용 일가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연금의 결정으로 삼성물산 주식이 단 한 주도 없던 이재용 씨는 삼성물산을 차지했고 삼성물산이 갖고 있던 삼성전자 지분 4%도 지배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삼성그룹 전체를 소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23일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왜 손해를 무릅쓰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했는지, 그 결정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영향을 미쳤는지 검찰이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뉴스타파 시민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씨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박 대통령은 최순실 씨 소유의 광고 대행사 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즈를 소개하는 자료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에게 주면서 기업들이 각별히 챙기도록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 뒤 현대차 그룹 등은 이 듣도 보도 못한 광고 대행사에 광고를 몰아줬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플레이그라운드는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할 때 진행되는 정부의 행사뿐 아니라 민간 기업 CJ그룹이 주관하는 문화행사 운영까지 맡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플레이그라운드는
CJ그룹 행사에서 CJ 측도 모르게 최순실 씨 단골 성형외과가 운영하는 화장품 회사를 대통령이 홍보하도록 특혜를 줬습니다. 홍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케이콘 행사. 케이콘은 CJ그룹이 2012년부터 해외 각국을 돌며 개최해온 한류 문화 행사입니다. 이 행사에선 K-팝 공연과 함께 국내 중소기업 상품을 해외에 홍보하는 박람회가 열립니다. 올해 프랑스 박람회 때는 한불수교 130주년을 맞아 기업뿐만 아니라 문체부와 교육부, 농림부 등 정보부처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 중의 하나로 케이콘 행사를 찾았습니다. 박 대통령이 가장 먼저 들른 곳은 한식 체험존. 박 대통령은 이어 화장품을 만드는 한 중소기업 부스에도 방문했습니다. 한국 화장품 쓰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좋은 제품들이 소개가 되니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 피부가 제일 좋다고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습니다. 증인으로. 당시 박람회에는 이 화장품 회사 말고도 39개의 중소기업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홈페이지 영상을 살펴보면 박 대통령은 유독 이 화장품 회사에만 오래 머물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사진들을 살펴봐도 이 화장품 회사 말고는 다른 중소기업의 상호가 보이는 사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실제 케이콘 행사에 참가했던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다른 기업들 부스에선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안 들렸어요, 딴 데는. 사진도 없잖아요. 사진도 없어요. 많은 기업이 같지만 다 한 일렬 서 있었기 때문에 인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조차 없었기 때문에 되게 분노했어요. 엄청. 취재 결과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했던 곳은 대부분 최순실 씨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대통령이 음식을 먹었던 한식 체험 행사는 최순실 씨가 설립한 미르재단이 진행했고, 한식 체험존의 전체 운영과 부스 제작은 최순실 소유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가 맡았습니다. 박 대통령이 한참을 머물렀던 화장품 업체. 이 부스도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제작했습니다. 이곳은 최순실 씨와 그의 딸 정유라 씨가 자주 이용한 단골 성형외과 원장의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였습니다. 100몇십 탔다고 복지부에서 발표하셨었잖아요. 복지부에서 그때 감사할 때 열심히 세셨으니 그게 맞겠죠. 최순실 씨가 피부 관리를 받기도 했던 이 화장품 회사의 제품은 지난 2월 청와대 설 선물 세트로 지정됐고, 연매출 1억 정도에 불과한 기업으로는 이례적으로 신세계와 신라면세점에 잇따라 입점해 최순실 씨 입김으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청와대 선물 세트에 들어갔다는 화장품이 어떤 거예요? 네, 세트에는 다 들어갔어요. 근데 따로 구매도 가능해요. 혹시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 방문 때 유독 이 화장품 전시장에 들른 것도 최순실 씨의 영향은 아니었을까? 당초 대통령의 전시장 방문 동선은 중소기업청이 39개 업체 중 한 곳을 추천해 정해졌습니다. 최순실 씨의 단골 화장품 업체는 아예 추천 대상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박 대통령의 실제 동선엔 최순실 단골 화장품 업체가 포함된 겁니다. 동선이나 이런 거 이제 그 정보팀이 이런 잡으시는 것 같은데, 그때 보통 2시간 전에 누가 오셔가지고 오십니다. 잠깐 시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근데 그래서 그때 이제 멘트 쓰고 준비한 거예요. 정부 측에서 추천하지 않은 업체가 어떻게 대통령 동선에 포함된 것일까? 당시 대통령 방문 동선을 조율했던 문체부 담당자에게 경위를 물어봤지만, 동선에 들어갈 기업들을 선정하라고 누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각 그 파트별로 그 추천을 받은 거를 취합해서 전달을 한 거는 맞아요. 그러면은 그 존 제이콥스 부스 같은 경우도 문체부 측에서 그렇게 한 건가요? 저도 그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애매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심지어 다른 중소기업들은
모두 공동 부스에서 상품을 전시했는데 최순실 단골 화장품 회사만 단독 전시장을 사용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다른 기업들에게 할당된 전시 장소는 80cm에 불과했습니다.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왜 저기만 저렇게 해놓느냐고 했었어? 진행 요원들한테 말을 했더니 원래 이렇게 뭐 하기로 되어 있다서 원래 공동 부스로 주기로 했었는데 무슨 소리야? 실제 케이콘 행사 참가자 모집 공고문을 보면 박람회 전시 조건은 공동 부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정부 측에 왜 최순실 단골 화장품 회사만 단독 전시의 혜택을 받았는지 물었습니다. 그거는 저희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장에 가서 저 부스가 저기 또 있었네 요 정도만 알았던 거죠. 행사 주관사인 CJ 측에도 물어봤습니다. 저희들은 그 전날 밤에 알았어요. 실무자들도 깜짝 놀라는 상황. 그냥 빈 공간이어야 되는 다른 계획이 뭔가의 다른 액션들이 쳐져서 이제 실무자들이 이거 뭐냐. 네.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존 제이콥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초 박람회장은 문체부, 교육부, 중기청 등 정부 측과 한식체험존, 행사 주관사인 CJ 부스 등 총 8개 전시장으로 구성돼 있었는데 갑자기 행사 전날 행사 주관사인 CJ도 모르게 최순실 단골 화장품 부스가 생겨난 겁니다. 저희들은 이제 당시에 소방법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계획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뭔가가 세팅되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은 이게 소방법에 위반이 되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한 거예요? 미르가 그랬대요. 또 CJ그룹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한식체험존의 운영을 플레이그라운드에 맡긴 것도 정보 지시였다고 밝혔습니다. 케이콘 업무 위탁 계약서에 따르면 CJ E&M은 플레이그라운드에 7억 원을 주고 한식체험존 운영을 위탁한 것으로 나오지만 사실은 모두 정부가 정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한식점전을 미르가 하는 걸로 정부가 지정을 했고요. 미르가 플레이그라운드를 데려온 거예요. 어차피 저희 행사거든요, 케이콘이. 그러니까 저희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 거는 저희한테 이쪽하고 계약을 하게 시킨 거죠. 정부 덕에 플레이그라운드는 돈을 벌었고 최순실 단골 회사는 대통령 방문을 홍보에 이용했습니다. 이 화장품 회사가 프랑스 행사 직후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박 대통령과 프랑스에서 나눈 대화 내용과 청와대 설날 선물 세트 지정을 자랑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대통령의 1분 1초가 경제와 외교 효과로 연결되는 해외 순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관련 회사만 꼼꼼히 챙긴 셈입니다. 뉴스타파는 화장품 업체 측에 프랑스 단독 전시장 설치 과정에 최순실 씨와 사전 논의가 있었는지, 누구의 지시로 단독 전시장을 설치했는지 질문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케이콘 행사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이렇게 회상합니다. 아니, 한 나라의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교육부 부스에 들러서 한불 130주년을 기념해 서로의 인적 교류를 한다든지 우리나라 교육을 홍보한다든지 하는 거랑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박람회에서 특정 화장품이 전시된다는 것도 웃긴데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한참을 서가지고 화장품 설명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웃기는 상황이었던 거죠. 최순실 단골 화장품 회사를 홍보하고 최순실 광고회사에 7억 원을 벌어주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은 프랑스 국빈 방문 중 중요한 일정을 허비한 것입니다. 뉴스타파 홍혜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의 지위를 최순실의 판촉사원 역할로 전락시켰습니다. 앞서 본 화장품뿐 아니라 한복, 가방 등 대통령이 홍보해준 많은 제품들이 최순실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대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장이 공정하지 못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과 근로자가 서로 좀 더 배려하는 상생의 박근혜 대통령이 남긴 232개의 연설문 가운데 공정과 상생, 중소기업이 강조된 연설문의 수입니다. 우리는 정말 박 대통령이
공정한 시장과 중소기업을 위해 노력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박 대통령의 손길과 발길이 향한 곳엔 단 한 명의 그림자가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입고, 들고, 바르고, 원하고. 지난 4년간 박근혜 대통령은 동분서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대통령의 선택을 받은 회사들은 놀라운 홍보 효과를 거뒀고 성장 가도를 달렸습니다.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와 함께 드러난 이 회사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바로 최순실 씨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겁니다. 면면은 다양했습니다. 지인의 소개를 받은 한복 디자이너, 단골 주점의 호스트, 단골 성형외과 원장의 친척, 그리고 딸 정유라 씨 초등학교 동창의 학부모까지. 최 씨가 대통령을 통해 회사를 홍보해준 대가로 명품백과 현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은 마치 최순실 개인의 판촉 사원처럼 돼버렸고 문체부 등 정부 부처가 판촉 활동에 동원됐습니다. 그 사이 박 대통령이 외쳐온 공정이라는 단어는 우리 사회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나왔을 때 한복업계는 한복을 세계적으로 알릴 큰 기회로 여겼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게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한복을 대통령이 이제 딱 입고 아 저거 누구 옷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다 이제 우리 한복인들은 다 알았어요. 그다음에 여자 대통령이고 그다음에 유경수 여사가 한복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하지만 기회는 최순실 씨의 지인이자 미르재단의 이사인 김영석 씨 한 사람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국내 한복 명장 9명은 문체부와의 협의하에 박 대통령의 신체 치수에 맞춘 한복을 만들었지만 단 한 번도 대통령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국가공인 명장으로서의 자존심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명량은 그래도 국가에서 지정을 해주는 건데 그렇게 뭐 연관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됐으니 가슴이 아팠죠. 항상 대통령은 저런 옷을 입으면 안 되는데 내 혼자 있지 그것도 말로 함부로 해도 안 되잖아요. 중소기업들을 위한 상생도 공연불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과 은밀한 모임을 갖고 특혜를 나눠 갖는 사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졌습니다. 올해 초 북한의 핵실험 이후 폐쇄된 개성공단이 대표적입니다. 정부의 전격적 조치로 삶의 터전을 잃은 입주 기업인들에게 대통령은 약속했습니다. 남북 경협 기금의 보험을 활용해서 개성공단에 투자한 금액의 90%까지 신속하게 지급할 것입니다. 그러나 9달이 지난 지금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여전히 영하의 차가운 거리에 서 있습니다. 이에 우리 개성공단 기업들은 오는 상복을 입고 참담한 심정으로 간 앞에 서 있다. 개성공단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존속되어야 했는데 그런데도 비선의 농단에 의해 억울하게 단명했다. 인도로 가잖아! 길 비켜! 길 비켜라! 길 비켜 의장 면담 약속돼 있는데 왜 니들이 먹어? 비선실세의 한마디에 최순실 딸 친구의 부모까지 챙겼던 대통령. 정작 절박했던 국민들은 국가로부터 버림받은 채 법절의 분노를 삼키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오대양입니다. 국회가 본격적으로 탄핵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주 탄핵을 당론으로 정한 야3당은 빠르면 다음 주 초에 탄핵 소추안 초안을 작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의 비박계도 동참하겠다고 밝히고 있어서 대통령이 탄핵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끝까지 버티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대통령의 방패 역할을 해온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갈수록 고립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어서 이번 주 토요일에는 전국적으로 200만 시민이 모이는 최대 규모의 촛불 집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송은근 PD가 보도합니다. 야 3당이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헌법적 절차, 즉 탄핵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당내에 이 추진을 위한 실무기구를 설치해서 하루바삐 물러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와 국민의 탄핵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야 3당은 빠르면 다음 주 초까지 탄핵 소추안 초안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 초까지는 저희가 초안을 만들고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그 외부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긴급 토론회 같은 것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헌법학자들은 지금까지 드러난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헌법의 가치를 얼마나 훼손했는지를 판단하는 게 탄핵의 관건이라고 말합니다. 공적 제도가 아닌 무자격의 비선 실세에 의해서 국정 수행을 의존하고 국가 과제가 결정되어지고 집행지어지도록 함으로써 민주공화국 원리가 요초하는 책임정부, 공개정부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위반하고 적극적으로 자유민주 기본 질서를 위반한 것으로 구성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대한민국 헌정의 역사를 구성할 것이고요. 국회의 역사를 구성하고 또 나아가서 헌법재판소의 역사를 구성하고 이 모든 것이 포괄해서 대한민국의 역사가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엄중한 인식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이제 정말 필요한 시점이 됐다.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려면 제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하고 제적의원의 3분의 2, 즉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현 박근혜 체제를 만든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의 선택이 주목됩니다. 심판의 대상이기도 한 새누리당은 비박계를 중심으로 탄핵 찬성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방법밖에 지금 남아있는 방법이 없고 이거는 저는 헌법적 가치에도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이지만 1조 2항은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으로부터 권력이 나온다고 돼 있잖아요. 국민이 얘기하는 것이 지금 대통령이 국정에 손을 떼달라는 거고 그럼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여당 의원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불편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직무가 계속 유지된다면 이 국정 혼란은 이제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국가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 즉각적인 직무 정지가 필요하고 그걸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탄핵이다.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도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용태 의원도 탄핵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새누리당 존재 때문에 정치권은 탄핵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과 찬성하지 않는 사람이 선연하게 구분되어서 나눠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누리당 내 비박계 의원들의 탄핵 동참은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미 여당에서 본인은 탄핵 발의에 참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사람이 지금 3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는 없는 걸로. 여기에 아마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못하지만 무기명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참여할 사람들은 더 있으리라고 예상이 되지요.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도 잇따라 사의를 표명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통치 기반도 차츰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태가 왔는데도 이렇게 그 헌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은 우리가 탄핵을 통해서 파면시키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가운데 한 현직 검사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수사하는 것이 법과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헌재에서도 국민 여론을 많이 고려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최종 결정 당시에 대통령을 얼마나 신임하고 있는지, 이번 사유는 뭐 일종의 부정부패 이런 쪽이기 때문에 성격이 워낙 달라서 뭐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뭐 현재 국민 여론 수준이 계속 유지된다면 뭐 탄핵 결정이 뭐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정치권에 앞서 대한민국 전국을 이끌어온 건 전국에서 밝혀진 촛불 민심입니다. 주최 측 추산 200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주말 집회는 박근혜 퇴진을 향한 가장 큰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타파 송홍근입니다. 세입사를 반대하는 백남기 농민을 물대포로 죽게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농민 전체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사과하지 않고 또 책임자 처벌하지 않는 이 정부에 대한 강력한 투쟁, 이 농민들이 이걸 보여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트랙터를 몰고 서울로 가고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있는 농민들이 트럭을 갖고 트랙터를 몰고 서울 청와대로 향할 것입니다. 재벌은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압박에 못 이겨 돈을 준 것으로 발뺌해 왔지만 그 돈에 상응하는 이익을 받은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재벌과 박근혜 권력이 이익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특권과 유착으로 국가를 사유해온 박근혜 등 수구 기득권 권력과 재벌을 한꺼번에 개혁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 개혁을 완수할 때까지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촛불을 놓는 순간 대한민국에 기생해온 기득 권력들은 다시 뭉칠 것이고 개혁은 물 건너갈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그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해 헬조선의 신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주말 다시 광장에서 만나야 합니다. 뉴스타파도 광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